켤레복소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켤레복소수 그 쓰임새가 아주 많은 복소수예요. 앞전에서 배웠던 그 크기도 역시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켤레복소수는 앞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자유롭게 세문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중요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켤레복소수의 정의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소수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복소수 z가 x 플러스 iy, 이것은 보통 이렇게 순서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복소수의 켤레복소수에 대한 정의는 위에다 바를 붙입니다. 읽을 때도 바라 읽습니다. z바는 이제 이 기호표기로부터 x 플러스 iy 전체 바를 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 y에 바를 붙인 것은 여기는 이제 정의입니다. 이 z바에 대한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가 제1성분 실수부죠. 여긴 제2성분 허수부죠. 실수부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허수부에는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어진 복소수 z의 켤레복소수 또는 공액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 해서 z바는 앞으로 x, 마이너스 y예요. 여기 보면 x 플러스 iy를 이 순서성을 x 플러스 iy를 썼다면 이 정의는 그대로 기호표기를 바꾼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x 마이너스 iy로 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iy의 켤레복소수는 x 마이너스 iy인데요. 말 그대로 실수부는 변화를 주지 않고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iy 꼴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복소수를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잘 볼까요? 어떤 복소수 z가 x, y로 돼 있을 때 두 번째 성분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바꿔놨다는 얘기는 마치 뭐예요? x축의 대칭인 점을 찾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만 부호가 반대니까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로 z바의 정의거든요. 즉 복소평면상에 한 복소수를 점으로 표시했을 때 켤레복소수는 x축 대칭이 되는 복소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거울에 반사시킨 그런 복소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림으로 봐도 이제 여기가 z라는 복소수였을 때 z바는 이 켤레복소수 또는 공역복소수는요, 이렇게 거울에 반사되는 이 반대쪽을 가면 돼요. 이것이 z바입니다. 근데 일단 그림을 잘 볼까요? z하고 z바는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x축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축 대칭이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 크기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는 같아요.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 거리. 그렇지 않을까요? 이 z의 크기를 보세요. 그림상으로 보면 z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 z바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허수부가 마이너스 y예요.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이것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과 같으니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우변끼리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죠? 그래서 주어진 복소수 z와 z의 켤레복소수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 크기는 같구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켤레복소수의 약수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성질을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선 z의 바에 바를 붙이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z바의 바는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바를 붙이는 것은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순서상으로 얘기한다면 z바에다 다시 바를 붙였으니까 x, 마이너스 y에 다시 바를 붙이게 되면은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실수부는 변화가 없고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이거잖아요. 얘 다시 쓰면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y가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x, y는 z라 놓는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얘가 다시 z가 돼요. 그래서 z바의 바는 다시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x 마이너스 y에 다시 바를 붙이면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x 플러스 iy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z바의 바는 z와 같구나. 그리고 여기도 증명했죠. z의 크기하고 z바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했던 켈레복소스의 성질에 1번은 증명이 됐습니다. 1번 증명이 됐네요. 자, 나머지를 또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이 우변과 같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Z1은 X1, Y1으로 Z2는 X2, Y2라 놓겠습니다. 자, 이거 실화할 때 Z1 플러스 Z2는 복소수의 덧셈의 정의로부터 실수분끼리 더하죠. X1 플러스 X2, 헛수분끼리 더하죠. Y1 플러스 Y2입니다. 그래서 Z1 플러스 Z2의 켤레복소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제2성분, 즉 헛수부의 부를 반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1 플러스 X2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Y1 플러스 Y2에 와치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것은 다시 쓰면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가 되고 복소수의 덧셈의 원리로부터 X1, 마이너스 Y1 그리고 플러스 X2, 마이너스 Y2와 같죠. 왜냐하면 복소수의 덧셈은 실수분끼리 더하고 헛수분끼리 더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잘 들여다보면 뭐예요? 얘가 바로 Z1의 바가 될 것이고 얘는 Z2의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에 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합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Z2 대신에 마이너스 Z2를 대입해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도 마저 볼까요? 자, 이제 이것만 보입시다. 마이너스 Z2에 대한 켤레복소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Z2의 켤레복소수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X2, Y2의 마이너스의 바깥의 켤레복소수예요. 자, 그럼 복소수의 상수배는 각각의 구성원수에다 상수배를 하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켤레복소수는요. 제2성분의 부호를 반대로 한다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Y2 이렇게 됐죠. 얘네들은 다시 쓰면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X2, Y2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면 X2, 마이너스 Y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스칼라 변하면 똑같습니다. 여기다 맞아 쓰면 얘가 뭐예요? Z2의 켤레복소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Z2의 켤레복소수는 Z2의 켤레복소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Z2 대신에 마이너스 Z2를 대입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Z2의 켤레복소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를 붙여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2번의 성질에다가 Z2 대신에 마이너스 Z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Z2의 바는 Z2의 바에 마이너스 붙인 것 같다 했었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4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곱에 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과 같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한데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Z1과 Z2를 이렇게 똑같이 놓았더라 볼게요. 그러면 Z1과 Z2의 곱을 계산합니다. 자, X1, Y1, X2, Y2예요. 자, 복소수의 곱은 이렇게 곱하고요. X1, X2 뒤에 거 곱한 걸 빼죠. Y1, Y2 이것이 제일 성분이고요. 뒤앞 Y1, X2 그리고 앞뒤에요. 그를 더하면 돼요. X1, Y2예요. 자, 곱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하듯이 계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Z1과 Z2의 곱은 이거이므로 따라서 Z1, Z2의 켤레복소수는 자, 실수분은 그대로 놔두고 헛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한다 했었죠. X1, X2 마이너스 Y1, Y2고 마이너스 Y1, X2 X1, Y2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걸 일시라 놓을게요. 편의상. 그 다음 이번에는 우변 따로 계산할 겁니다. Z1과 Z2의 켤레복소수의 곱을 계산합니다. Z1의 켤레복소수는 X1, 마이너스 Y1과 Z2의 켤레복소수는 X2, 마이너스 Y2예요. 자, 복소수의 곱에 관한 전개식으로부터 이거 맞아 쓸까요? 자, 이제 이렇게 전개하죠. 앞에 것끼리 제일 성분끼리 그리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y1, y2.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뒤앞이에요. 마이너스 y1, x2. 그리고 앞뒤에요. 이거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x1, y2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얘를 이 식이라 놓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전개를 마저 해봐요. 앞부분 똑같죠? 뒷부분 마이너스 y1, x2, 마이너스 x1, y2 똑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Z1과 Z2의 곱에 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과 같습니다.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의 켤레복소수는 제각각 켤레복소수의 합차 곱과 같은데요.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나눗셈에 대한 전체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나눗셈과 같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거 역시도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나눗셈을 약속을 했었죠. 제3절에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이겠습니다. 자, Z2분의 Z1은 앞서 Z1 곱하기 Z2의 인버스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이므로 이제 Z2분의 Z1의 전체 켤레복소수는 Z1과 Z2의 인버스의 곱에 관한 켤레복소수와 같고 아까 4번이죠. 4번을 증명했었잖아요. 곱에 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과 같다고 했었으니까 얘가 밑에다 쓸까요? 얘네들이 Z1의 켤레복소수 곱하기 Z2의 인버스의 켤레복소수인데요. 얘네들은 Z1의 켤레복소수 그리고 요것만 따로 이제 증명하면 되겠네요. Z2의 켤레복소수의 인버스와 같다는 것만 잠시 따로 여기다 보일게요. 얘가 성립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인버스는 나눗셈이란 얘기잖아요. Z2의 켤레복소수, Z1의 켤레복소수 얘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나눗셈이니까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우린 이제 이것만 보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복소수의 역수의 켤레복소수는 켤레복소수의 역수와 같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첨자 빼버리고 그냥 Z로만 쓸게요. Z의 인버스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는 X 플러스 IY라 쓴다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Z 여기에서 이런 거잖아요. Z가 X,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Z분의 1은 요 모양은 이건 이제 X 플러스 IY도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X 플러스 IY인데 자, 분모 분자에다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X 마이너스 IY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이 절에서 얘가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앞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3절에서 공부했었죠. 두 복소수의 역수끼리 곱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즉 Z2분의 Z1, Z4분의 Z3는 여기 Z1, Z3, Z2, Z4의 각각의 곱으로 계산하면 돼요. 끼리끼리 이렇게 곱셈으로.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인데 i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iy고 앞서 배웠었죠.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었잖아요. 그래서 z분의 1 앞에서 배웠던 대로 다시 복습 하면은 여기가 x 그리고 x의 제곱 복습을 다시 한 것뿐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에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y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z 인버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이므로 여기다 발을 붙일 생각이잖아요. Z 인버스에 발을 붙이면 실수분은 그대로 있고 헛수분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일시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Z의 켤레복소수의 인버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편 Z의 켤레복소수는 x, 마이너스 y이므로 이제 Z의 켤레복소수의 인버스를 계산합니다. 자, 요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고 이 말은 뭐예요? 실수부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제1성분 실수부 그대로 쓰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고 여기는 뭐예요? 헛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해요. 헛수부의 마이너스 y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이거예요. 자, 얘를 이시라 놓을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우변이 같아요. 그러니까 좌변끼리 같지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Z의 인버스의 켈레복소수는 Z의 켈레복소수의 전체 인버스와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나눗셈에 관한 켈레복소수도 각각의 켈레복소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켈레복소수는 4치 계산 다 돼요. 합차 곱 나눗셈에 대한 켈레복소수는 각각의 켈레복소수의 합차 곱 나눗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켈레복소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같은 성질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하고 7번 성질인데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성질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이 성질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우선 6번의 성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복소수 z가 x 플러스 i, y일 때 z반은 x 마이너스 순서대로 써도 되는데 이걸로 쓸게요. z 마이너스 i, y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거이므로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z하고 z반을 더할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거하고 이걸 더하니까, 그럼 실수부끼리 더하니까 2x, 헛수부끼리 더하니까 0이 됐죠. 이번에는 z에서 z반을 빼볼 거예요. 이거에서 이걸 빼요. 그럼 x가 지워지고요. iy에서 마이너스 i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2iy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를 찾고자 하는데요. x는 양변에 2로 나누면 2분의 z 플러스 z바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y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변을 2i로 나누니까 2i분의 z 마이너스 z바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x는 다시 보면 뭐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얼 파트잖아요. 주어진 복소수의 리얼 파트가 곧 x예요. 이제 이것은 두 개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더해서 둘로 나눈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이미지너리 파트잖아요. 주어진 복소수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2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립니다. 이 i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서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빼서 이 i로 나눈 것이 이미지너리 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나중에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하거나 복소 쌍곡함수 하이퍼보릭 코사인 Z와 하이퍼보릭 사인 Z를 정의할 때 이와 비슷한 성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성질 많이 활용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물론 여태까지 했던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곱하면 Z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크기의 제곱이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의 곱과 같다는 그 성질은 이제 삼각부등식을 증명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7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곱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x 그리고 플러스 iy를 쓸게요. z반은 x 마이너스 iy고요. 우리는 이거 분배하는 방법 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요 뒤에 걸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걸 먼저 합시다. i 그리고 뒤 앞이에요. yx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i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xy죠. 그런데 실수의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거 0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 우리는 앞에서 복소수 z의 크기를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곱한 꼴과 같다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이 성질은 이제 뭔가를 증명할 때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을 증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일단 예제를 하나 먼저 푼 다음에요. 그리고 삼각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보기 1번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 1번 예, 풀이입니다. 자, 2 마이너스 i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i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자, 어떤 복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 이거의 켈레복소수를 곱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i를 계산합니다. 이 나눗셈 계산할 때 이 켈레복소수를 분모 문제에다 분모의 켈레복소수를 곱하는 것이 이제 세모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우리 앞에서 순서상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그 순서상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곱한다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은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니까 실수부의 제곱 4, 헛수부는 1이죠. 헛수부의 제곱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한 걸 먼저 계산합니다. i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i가 있고요. 뒤 앞이에요. 2, 3은 6. 그리고 플러스 앞뒤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분모 5가 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도 5가 되네요. 5i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먼저 쓸까요? 약분하면 그냥 1이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됩니다. 세모라는 방법이 이해됐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 이제 Z2분의 Z1이라는 이 복소수와 복소수끼리 나눗셈을 계산할 때 물론 Z2는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Z2의 켤레복소수를 곱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배웠던 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분모끼리 이렇게 Z2와 Z2의 켤레복소수, Z1과 Z2의 켤레복소수예요. 자신과 자신끼리의 켤레복소수를 곱해버리면은 Z2의 크기의 제곱이 돼서 분모가 실수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성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1번이 증명이 되면 2번도 유사합니다. 자, 1번. 왜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의 제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의 제곱은 자신과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걸로 계산되죠. 아까 우리가 증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Z1, Z2와 Z1, Z2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것 같아요. 자신과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돼요. 우리는 앞서 켤레복소수의 성질 배웠었죠. 합차, 곱, 나눗셈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들끼리의 합차, 곱, 나눗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Z1, Z2, Z1의 바, Z2의 바가 되고요. 그리고 교환법칙이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Z1의 바, Z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결합법칙을 적용합니다. Z1, Z1의 바를 먼저 계산하고 또한 Z2, Z2의 바를 또 따로 계산합니다. 자신과 자신끼리의 켤레복소수는 크기의 제곱이라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역시 크기의 제곱이 됐죠.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제곱죠. 실수의 지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실수니까 크기를 붙였으니까 이건 복소수가 아니라 이제 실수예요. 이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끼리 같다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 제곱 붙이기 전에는 다른 한쪽 제곱 붙이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 다 보면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예요.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도를 해보니까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Z1과 Z2의 크기는 각각의 이렇게 크기의 곱과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2번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자, Z2분의 Z1은 앞서 약속을 한 것처럼 이렇게 뒤쪽을 인버스로 표시할 수 있고요. 물론 Z2 0이 아닙니다. 자, 이거이므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것은 Z1과 Z2 인버스의 절대값 붙인 것과 같고 위의 성질로부터 Z1의 크기, Z2의 인버스의 크기와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금방 증명이 되니까 생략할게요. 크기의 인버스하고도 같아요. 역수의 크기는 크기의 인버스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버스는 이거 실수에서 인버스는 역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금방 증명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메인이 되는 이 3번 삼각부등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부등식. 자, Z1과 Z2의 크기가 각각의 크기 합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증명하는 것은 좀
번거롭고 그렇죠. 그래서 번거롭다기보다는 이 제곱을 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증명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기의 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켈레복소스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Z1 플러스 Z2의 켈레복소스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앞서 배웠던 켈레복소스의 성질로부터 합에 관한 켈레복소스는 각각의 켈레복소스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제 전개를 해볼까요? 하나하나 전개합니다. Z1, Z1의 바. 얘를 먼저 할게요. Z2, Z2의 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Z1과 Z2의 바, 그리고 Z2와 Z1의 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Z1,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바꿔 쓸까요? 자, 얘네들을 아예 처음부터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스를 곱했으니까 Z1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Z2의 크기의 제곱이라 쓸 수 있지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Z1, Z2의 바가 되는데요. 이 뒷부분을 바꾸려고 해요.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Z1과 Z2의 바에 다시 바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곱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곱에 관한 바는 각각의 켈레복소스끼리 곱과 같으니까 얘는 Z1의 켈레복소스, Z2의 켈레복소스의 켈레복소스예요. Z1의 켈레복소스가 여기 있고요.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 되고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뭘 배웠어요? 이걸 하나를 묶어서 본다면 어떤 복소수 전체를 Z라 봅시다. Z와 Z의 바를 더한 꼴이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스끼리 합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스끼리 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배 리얼 파트예요. 그쵸? 2배 리얼 파트. 이거 앞에서 했어요. 자신과 자신끼리의 켈레복소스 더한 것은 2배 리얼 파트잖아요. 2를 양변에 곱해버리면은 얘가 2배 리얼 파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Z1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Z2의 크기의 제곱이고 얘가 2배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스끼리 덧셈을 하면은 자신의 2배 리얼 파트예요. 이해됐죠? 여기가 Z의 리얼 파트의 2배예요. 2배 리얼 파트 Z1과 Z2의 바의 리얼 파트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어요? 자, 앞절에서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복소수의 리얼 파트는 그 복소수의 리얼 파트의 크기를 넘지 못하고 얘네들은 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이미지너리도 마찬가지죠. 앞에 3절인가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 부등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Z1의 크기의 제곱 그대로 있고요. Z2의 크기의 제곱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바꾸려고 해요. 어떤 복소수의 리얼 파트는 자신의 크기를 넘지 못하고 또한 그거의 절대 리얼 파트 없이 요거의 크기를 넘지 못하잖아요. 여기 플러스 2배 얘의 크기예요. Z1과 Z2의 바의 크기를 넘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볼까요? Z1의 크기의 제곱, Z2의 크기의 제곱인데 곱에 관한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이 곱과 같다는 것을 아까 배웠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여기는 2배 Z1의 크기, Z2의 바의 크기죠. 그 다음에 Z1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Z2의 크기의 제곱이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로 켈레복소수의 크기는 자신의 크기와 같다는 것도 앞서 살펴봤었으니까 얘는 다시 쓰면 Z1의 크기, Z2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얘네들을 잘 들여다보면 크기니까 전부 다 실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전개한 식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의 크기의 제곱, 이거의 크기의 제곱 2배잖아요. 이제 다 됐네요. 크기의 제곱을 쭉 계산하니까 여기서 부등호가 생겼어요. 얘의 크기의 제곱을 넘지 못합니다. 자, 제곱 사이의 관계인데요. 원래 제곱 사이의 관계는 제곱을 붙이기 전에 있는 것은 제곱 붙이기 전에 있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크기니까 양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곱을 띄워버린 거죠. 즉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부등호가 생겼고요. Z1의 크기 플러스 Z2의 크기 이렇게 해서 삼각부등식이 직접적으로 켈레복소스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우리는 앞 시간에는 앞절에서는 이 삼각부등식을 이제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나중에 켈레복소스를 할 때 사용합시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됐고요. 등호는 두 개의 복소수가 같은 동일 직선상에 있을 때 성립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기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 자, 만약에 Z의 크기가 2를 넘지 못한다면 얘의 크기는 25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배웠던 삼각부등식을 증명했었으니까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다시 써볼까요? Z의 3승 플러스 3Z의 크기 이렇게 3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의 크기인데요. 이거 적어도 됐죠? 다 적었죠, 여러분들? 자, 이 식은 삼각부등식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이건 뭐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할게요. Z의 3승은 Z를 곱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와 곱과 같다고 썼으니까 Z의 3승의 크기는 Z의 크기의 3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씁시다. 3은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2도 나가고 그리고 플러스 1이에요. 삼각부등식으로부터 Z의 크기가 2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의 3승 8, 2는 4, 3, 12, 2는 4,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25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건 다 계산하니까 25가 돼서 이 복소수의 크기는 당연히 25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